자, 한편 민주당은 오늘 5월 임시국회에 최상병 특검 법안을 꼭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원래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른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뭐 간략한 그냥 점심회동으로 대체됐다고요?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네.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의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본회의를 언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지. 그래서 민주당이 상정하고 있는 날짜가 2일하고 2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본회의를 하고 28일쯤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네. 한다.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 법안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 같은 경우를 2일에 한번 표결 시도를 해서 네. 만약에 부결이 되면 통과가 되겠죠. 네.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다시 한번 재의결을 28일쯤에 시도해 본다라는 게 민주당의 구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를 하면서 네. 이미 여야 간 합의되어 있는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라는 것이고 21대 국회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문을 닫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일정 협의하기 위한 회동이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네.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보고 국민의힘은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뤄 짐작컨대 자 이종구 평론가님 최상병 특검법은 영수회담의 의제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7월부터는 이게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요. 자, 민주당은 그 전에 꼭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요인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그런 그 당선인들이 최상병 특검법은 받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특검법 말은 제외하더라도 이것은 재의결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왔을 때 재의결을 하자는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제 관례화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달이고 그 한 달은 쟁점 법안을 올리기보다는 비쟁점 법안으로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것이 국회 상례였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운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이유가 있을까 싶고 또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과 관련돼서 22대 국회의 어떤 총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단 며칠 후면은 뭐 아무리 7월에 그것이 이제 다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6월 국회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압박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국회에서 하는 것이 상례로 봤을 때 앞으로 전통적인 어떤 관례로 봤을 때 저는 비쟁점 법안만 올리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성일 평론가님. 일단 국민의힘과 지도부는 이른바 현재 최상병 사건은 고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 네. 그거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보여준 수사들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요, 뭐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당에서는 저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얼마든지 다음 새로 열리는 국회에 이걸로 시작하면 오히려 갈등으로 시작해서 또 새로운 국회를 열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총선 민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특히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이거는 현장에서 총선의 민의를 확인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국회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마지막 국회지만 관례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마지막에 총선 민의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도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안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결단력을 보여주는 자세로 여당이 좀
받아 안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야만의 논설위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한 뒤에 이제 오랜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이 뭘까요? 워낙 불통 이미지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일 테고. 근데 소통에 대한 의지 부분은 대통령이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하고 대단히 활발하게 언론하고 좀 접촉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기자와의 어떤 그 문답 과정에서 소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단된 이후에 사실상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은 거의 철저히 차단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한 이제 모양새 같고, 그래서 임기 2년을 맞는 기자회견 얘기도 있고요.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지난번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2개씩 받았고 네. 그 과정에서 문답 과정에서 좀 온화한 표정 이런 것도 보여왔기 때문에 적극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그런 소통의 의지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도 중요하지만 국정 스타일, 태도,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소식은 새로운 영상, 새로운 음성이 들어올 때마다 중간중간에라도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